안녕하세요. 네, 지퍼농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추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심고 나서 웃비료, 추가 비료를 주면은 더욱 배추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사 지으신 분들이든지 기농 기촌 하실 분들, 그리고 배추 농사를 하신 분들한테 배추를 좀 더 일찍 키우면서 배추가 튼튼하게끔 자랄 수 있도록 배추 추가 비료, 웃비료는 언제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주는 방법이랑 그리고 어떤 걸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번 주에 비해서 배추가 비를 맞고, 그리고 제가 웃비료는 지금 주지 않았지만은 밑거름을 잘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배추가 지난주보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잘 컸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제 손 바닥보다도 좀 더 크게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쁘게 지금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일명 청벌레가 얘기하는 잎벌레, 그런 거라든지 흰나비, 애벌레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벌레들이 와서 잎을 갉아먹고 7일 전에 심고 나서 방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하는 여러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이후에 배추를 이렇게 좀 더 튼실하고 크게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절임 배추를 하겠지만은 김장용 배추로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밑거름을 일반적으로 배추 농사를 지으시는 보다 밑거름 양을 조절이라든지 시비하는 양이 적당하지 않다 보니까 웃비료를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웃비료를 줬을 경우에 이 배추가 어떻게 잘 자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주는 방법, 그리고 어떤 걸 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심고 나서 밑거름만 충분하면 솔직히 손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안 지으신 분들은 웃거름을 제가 주라 그러는데, 웃거름을 주는 방법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은, 배추하고 배추가 지그재그식으로 심으신 분들은 배추하고 배추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구멍을 내고 여기다가 NK 비료, 그리고 화학 비료 아시죠? NK 비료를 소량을 좀 넣어 주시면 한 줌 정도, 우리가 양을 좀 조절할 때 한 요만큼 정도로 해서 여기에다가 멀리, 왜냐면 뿌리가 가까울수록 화학 비료는 이게 천천히 얘네들이 조금씩 빨아 당겨야 되지, 너무 가까운 데다가 많은 양을 투약을 하면은 배추가 녹아내립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가쪽을 해서 구멍을 내면은 이 양쪽에 있는 배추 뿌리가 뻗어가면서 배추가 요를 빨아 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지그재그식으로 구멍을 내면서 비료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비료를 넣으실 때 그럼 어떤 비료를 넣는지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료는 우리가 밑거름용이라든지 웃거름용이 있어요. 웃거름을 사용을 해도 되고 밑거름용을 또 시비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합비료, 화학비료를 얘기를 하면은 NPK가 들어가는 게 보통 많아요. 거기에 고토, 붕소가 들어가는 게 있고 황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데 배추는 초창기 밑거름만 잘 들어갔을 경우에는 추비는 NK만 해서 주셔도 되고, 나는 조금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아 잘 안 큰다 하시는 분들은 밑거름이나 웃비료로 해서 NPK랑 고토랑 붕소가 들어가는 걸 넣어 주시고, 아니야 나는 그냥 밑거름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NK, 질소랑 칼륨이랑 되어 있는 것들만 해서 NK로 해서 배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다가 공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주시면은 배추가 얘네들이 크면서, 그리고 또 공기 중에 또 비가 내리면서 땅이 비를 만나면서 물을 만나면서 녹으면서 토양에 스며들면서 어느 정도 배추가 빨아당기고 또 비료가 토양으로 녹아서 용탈 없어지는 것들은 또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배추가 요 시기 때 아주 잘 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추를 심고 나서 우리가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보통은 고추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그 기준인데 보통 한 15일 혹은 길게는 한 달 정도, 보통은 한 15일 간격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15일 간격이면은 우리가 고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일에서 한 25일 사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배추 같은 경우에는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간격을 해서 배추 포기 사이에다가 NK비료를 넣어 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주실 때는 양은 한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요 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물비료를 주고 싶다. 자, 물비료를 주고 싶은 분들은 요 비료는 인산은 잘 안 녹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NK만 되어 있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셔갖고, 우리가 등짐 아시죠? 그게 이제 한말용이에요. 한말 20리터입니다. 물 20리터인데 한말용 등짐에다가 요 NK 비료를 0.2%니까 4g만 해서 물에 희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4에서 한 6g 정도로 해서 배추 잎에다가 등짐을 해서 쭉 살포를 해주시면은 또 얘네들이 물비료이기 때문에 더욱 빨리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 4일이라든지 일주일 사이 간격으로 위에다가 등짐을 주시고 쭉 나가면서 쳐주시면은 비료가 먹으면서 배추가 아주 또 튼실하고 또 빨리 이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이 비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량을 넣으셔요. 이거 빨리 키우려고 4g 넣으라 그러는데 난 8g, 뭐 12g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너무 강하게 주면은 배추가 잎이 타거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비료를 사용하실 때는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량 기준을 맞춰 갖고 그 정량에 맞춰 갖고 치시고, 자주 치시는 게 배추가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폭식을 하면은 배탈이 나듯이 이런 농작물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 주면은 문제가 꼭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주시면서 주기적으로 주셔야 얘네들이 탈이 없고 잘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화학비료를 맞춰갖고 주시면 되고, 그리고 화학비료만 주라고 제가 화학비료만, 이게 제일 편한 겁니다. 제일 흔하게 또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친환경을 하는 뭐 막걸리라든지 아니면은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 그런 것들로 하셔서 등짐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위에다가 뿌려 주셔도 무방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를 빨리 보고 일반적인 게 요거 우리 화학비료가 가장 빨리 흡수를 해서 가장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돈을 좀 더 주셔갖고 친환경 자재라든지 뭐 이런 유기농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비싸게 해서 영양제 아미노산이라든지 해조 추출물 뭐 그런 아미노산제를 주셔갖고 배추한테 주셔도 배추가 아주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게 한 해 한 주 차이가 많이 커요. 왜냐면 배추는 물만 먹어도 엄청 잘 자라고 함유한 그 성분 자체가 물 함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을 싫어하는 그 또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 배추는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물이 또 차이면은 배추가 또 안 크고 물러서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배추 키우기 위해서 비료 주는 시기라든지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공짜니까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내 배추는 안 크고 왜 이러냐,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배추에 관련된 정보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